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 둘, 아들 하나가 있는 50대 직장인 여성인데요. 저희 남편이 정말 뺀질이에요. 맞벌이 부부인데도 집안일 하나도 안 하고 말을 안 듣긴 해도 지낼만 했어요. 제가 남편 말에 순종하면서 집안일 다 해주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막내 아들을 키우는 기분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 내리면 남편이 투덜거리면서 하긴 했었거든요.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말해도 집안일 안 하는 남편들 수두룩 빽빽한데 우리 남편은 부탁하면 하는 놈이라 괜찮았어요. 제 눈치 보면서 할 건 또 하는 뺀질이라 그러려니 하고 지냈죠. 그런데 이런 남편이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나 이제 퇴직하면 안 될까? 정년퇴직할 때까지 못 버티겠어. 아, 이제 50대 중반에 들어서니까 건강이 안 좋아져서 힘드네. 내가 집안일 다 할 테니까 그만두고 전업주부 일하면 안 될까? 너무 갑작스러워 놀랐지만 안 그래도 남편이 살이 쭉 빠지고 항상 피곤해 보였거든요.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봤지만 괴롭힘 당하거나 그런 건 없었대요. 그냥 이제 지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줬죠. 그래, 안 그래도 당신 우울해 보이더라. 당신이 정 그러면 퇴직해도 돼. 대신 집안일은 꼭 해야 한다. 내가 당신보다 어리니까 어떻게든 더 벌 수 있으니까 당신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해줘. 그렇게 제 동의하에 남편이 저보다 먼저 퇴직하게 되는데요. 정년퇴직이 아니라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남편이 이리 말하는 걸 듣고 믿었어요. 드디어 오늘 인수인계까지 다 끝내고 마지막 근무 마치고 왔어. 내가 가사노동 전부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은 집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밥만 먹어. 배우자보다는 막내 아들 같은 남편이 못 믿어왔지만 솔직히 이제 자식들 전부 다 독립해서 남편이 일을 그만둬도 괜찮았거든요. 우리 첫째 딸은 간호사 일한 지 꽤 됐는데 돈을 잘 벌어서 저한테 매달 100만 원씩 주고 있었으니까요. 둘째 딸이랑 막내 아들은 일란성 쌍둥이라서 나이도 같아요. 둘째 딸은 영상 제작하는 회사에 들어가 대본 쓰고 촬영하는 일을 하고 있었죠. 막내 아들은 포크레인이랑 굴착기 자격증을 따서 현장 일을 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자식들이 각자 돈벌이하고 있기에 부담되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남편이 회사 그만두고 놀기만 할까봐 걱정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남편이 저한테 잘해주더라고요. 남편이 진짜로 집안일을 하나씩 해주기 시작해서 여유 시간이 생겼는데요. 게다가 남편이 처음으로 해준 저녁밥을 먹었거든요. 된장국을 해줬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거 당신이 한 거야? 나보다 맛있게 잘했는데? 그러자 남편이 민망했는지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렇게 잘하면서 왜 그동안 안 했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어색하게 웃어넘기더라고요. 남편이 그날만 일이 해준 게 아니라 남는 시간에 재테크 공부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고 여러 책을 구입해뒀는데 그동안 건드려보지도 못했거든요. 남편이 가정주부가 된 후로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게 됐죠. 남편이 일을 그만둔 후로 오랜만에 친정엄마께 전화해 근황 이야기를 나눴어요. 물론 제가 남편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꺼내게 되는데요. 엄마, 이번에 그이가 힘들다고 해서 퇴직했거든. 안 그래도 요즘 살도 많이 빠지고 눈가도 퀭한 게 힘들어 보여서 일단 그만두라고 했어. 집안일 한다고 하길래 지켜봤는데 진짜로 하네? 덕분에 하고 싶었던 공부도 하게 됐어.
엄마가 무슨 공부를 하고 있냐고 물어보셔서 재테크 얘기를 꺼냈어요. 친정엄마도 재테크에 관심이 생기셨는지 자기도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집으로 오라고 했죠. 그 후로 퇴근 시간이나 주말에 엄마가 집으로 종종 찾아오셔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엄마가 이제 나이가 있으셨지만 예전에 선생님이셔서 공부머리가 있으셨거든요. 돋보기로 천천히 보시면서 제가 하는 수업 내용을 듣고 금방 이해하셨어요. 그 주 주말에도 엄마가 오셔서 방 안에서 같이 책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얼마 투자하면 얼마 얻을 수 있고 순이익이 이 정도라는 소리를 하고 있었는데 문 밖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부스럭거리며 누군가 있는 느낌이라 남편인 줄 알고 입을 열었어요. 누구세요? 당신이야? 무슨 할 말 있어? 아이, 문 열고 들어와도 돼.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소리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순간 제가 착각을 했나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래는 되게 뺀질이고 집안일도 안 했거든요. 혼자 돈을 벌게 된 저한테 미안해서 그럴까요? 갑자기 집안일을 전적으로 도맡아서 하는 거예요. 저는 중소기업이라서 대부분 칼퇴했지만 남편 회사는 돈을 많이 주는 만큼 끊임없이 야근을 시켜서 몰랐는데 남편이 요리를 꽤 잘하는 거예요. 남편이 해준 요리를 맛보고 깜짝 놀랐어요. 먹으면 이상하게 배가 아프긴 했는데 제가 원래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앓고 있어서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기분 탓이 아닌가 봐요. 퇴근 후에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청국장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라 바로 손 씻고 숟가락을 들었어요. 남편이 해준 걸 맛있게 먹은 다음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는데 느낌이 점점 이상한 거 있죠. 배가 살살 아프다 못해 시간이 더 지나니 기분 나쁘게 아파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해준 음식 먹은 뒤로 이상하게 배가 아프네? 혹시 유통기한 지난 걸로 음식 해준 거 아니야? 유통기한 확인하고 요리했어? 남편이 제가 하는 말을 듣고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바로 냉장고를 열어서 유통기한을 쭉 확인해 보더니 대답해 줬어요. 유통기한 안 지났는데? 나랑 같이 먹었으면서 왜 그래? 난 멀쩡한데 당신 몸이 예민해서 그런 거 아니야? 당신 과민성 대장증후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소화기관이 약해서 자주 아팠던 건 사실이라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게다가 남편이 호들갑을 떨면서 이러는 거예요. 당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이 더 심해진 것 같은데? 지금 같이 병원 다녀와 보자. 남편이 이러다 새벽에 아프면 다음 날이 더 피곤해진다고 해서 동네 병원으로 가봤어요. 다행히 집 근처에 야간 진료를 봐주는 내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늦은 시간에 병원 가볼 정도로 아프진 않았지만 가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또 약을 먹으니 증상이 나아졌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죽도 해줘서 고마웠죠. 남편이 안 하던 짓을 하는 거 보니까 철이 들었나 봐요. 다음 날에 자고 일어나 보니 도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방 밖으로 나가보니까 남편이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아침에는 그냥 해놓은 반찬 꺼내서 밥 먹는데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이 시간에 뭐 하고 있냐고 물어보니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당신 도시락 싸고 있어. 밖에서 사 먹는 게 은근 돈이 많이 들잖아. 그리고 당신이 소화기관이 약하니까 내가 도시락을 싸줘야겠더라고. 김치볶음밥에 계란말이까지.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줘서 가져가라고 챙겨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도시락 싸고 남은 걸 먹었는데 솔직히 남편 요리 솜씨가 좋아서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맛있었어요.
이 뒤로도 하루도 빠짐없이 도시락을 싸주니까 확실히 돈이 절약됐죠. 남편이 요리만 잘한 게 아니었어요. 청소랑 빨래도 깔끔하고 야무지게 잘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잘했던 사람인데 그동안 왜 그렇게 저를 한 번도 안 도와줬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손도 어찌나 빠른지 주말에도 제가 뭘 해보지도 못하게 후다닥 처리해버렸죠. 덕분에 저는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성과도 더 좋아진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이 일이 변한 게 믿기지 않아서 회사 동료, 친구, 친정 식구들 모두한테 다 말하고 다닌 것 같아요. 그날도 엄마랑 방 안에서 재테크 얘기를 하다가 남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무심코 문을 열고 나갔는데 남편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저도 당연히 같이 놀라서 심장이 있는 쪽을 부여잡으며 말했었죠. 아, 깜짝이야. 뭐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엿듣고 있었어? 당신 얘기하고 있어서 듣고 있었던 거야? 남편 욕한 게 아니라 칭찬하고 있었다고 말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당신 장모님이랑 수천만 원 있다고 얘기하고 땅 이야기하던데 그건 뭐였어? 주식도 꽤 있다고 하는 거 들었는데 그거 전부 다 원래부터 없던 거였어? 엄마랑 재테크 얘기하는 걸 남편이 오해했나 봐요. 제가 사실을 얘기해주며 정정해줬더니 남편이 이러더니 뒷머리를 긁적이는 거예요. 남편이 그 뒤로 변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평소처럼 맛있는 밥 해주고 집안일도 잘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돈에 있었죠. 남편이 분명 매일 반찬이랑 국을 직접 해주는데 생활비를 빨리 쓰는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생활비를 점점 많이 쓰기 시작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 전보다 뭘 더 많이 사는 것 같은데 어디에 돈 쓰는 거야? 생활비를 왜 이렇게 많이 써? 가계부는 쓰고 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 남편이 얼척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유기농을 쓰고 있어서 그래. 안 그래도 당신 뭐만 먹으면 배 아프다고 하잖아. 좋은 재료 쓰면 괜찮아질까봐 이것저것 시도하고 있어서 그럴걸? 남편이 제 과민성 대장증후군 때문에 그리 돈을 많이 쓰고 있다길래 제가 얘기했습니다. 유기농 쓰고 좋은 재료 쓴다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지 마. 나도 다 해봤어. 괜히 돈만 쓰더라. 평소대로 해, 평소대로. 그냥 가성비 좋은 거 사서 쓰라고 했는데도 남편이 듣지 않았어요.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장을 보러 간 사이에 쓰레기통에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일회용 용기. 그 용기에 집 근처에 있던 반찬 가게 로고가 붙어 있었어요. 그거 말고도 아예 이미 만들어져서 재료만 넣어서 볶아버리면 되는 시판 제품 용기도 있었어요. 어쩐지 남편이 한 밥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옛날에 해준 밥은 맛이 그저 그랬는데 갑자기 요리 실력이 늘었다 싶었어요. 그동안 다 사와놓고 저한테는 자기가 한 것처럼 일회용 용기를 다 치워놓은 거였어요. 그리고 생색을 냈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쁘기도 했고 뭘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나 싶었죠. 남편이 왜 그랬나 싶어서 마침 남편이 왔길래 쓰레기를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당신 이거 뭐야? 그동안 요리된 거 사와놓고 나한테 직접 한 척 한 거야? 이래서 돈을 많이 썼구먼.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제가 가족끼리 왜 속이려드냐 따지고더니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나는 당신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그랬지. 내가 한 밥은 맛이 없길래 사와서 해봤는데 당신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나보고 직접 한 거냐고 물어봐서 나도 모르게 그렇다고 해버렸어. 그러다 보니 거짓말이 너무 커진 거 있지? 나도 일부러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당신이 기뻐하니까 그만.
남편이 제게 예쁨 받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 짜증났던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했죠. 옛날엔 예쁨 받으려고 하지도 않더만 갑자기 왜 그래? 당신답지 않게 이상한 짓 하지 마. 앞으로 음식 맛 없어도 되니까 직접 해줘. 알겠지? 그리고 남편이 너무 못 믿어서 집안일은 번갈아서 하자고 했어요. 당신 혼자서 버거워하지 말라고 했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야. 집안일은 내가 다 하기로 했잖아. 당신 혼자 돈 벌어오는데 내가 무조건 다 할게. 약속은 지켜야지. 남편이 웬일인가 했어요. 남편이 과연 무슨 심경으로 이러는 걸까 관찰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닌가 봐요. 전이랑 똑같이 한순간에 갑자기 게을러진 거예요. 3일 연속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설거지는 쌓여있지, 빨래는 밀려있지, 청소도 하나도 안 되어 있었어요. 전 당연히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남편한테 뭐라 했죠. 이게 뭐야? 오늘도 안 했어? 언제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왜 그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안일 잘해줬잖아. 제가 이런 식으로 요즘 왜 이러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피곤해서 그랬어. 가정주부가 맨날 놀고 먹는 줄 알아? 나도 집에서 할 거 많은 사람이라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 하느라 그랬어. 내일 할게, 냅둬. 가정주부가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 말고도 또 하는 게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 물론 피곤하다는 사람치곤 너무 태평해 보였어요. TV 보면서 낄낄거리며 과자 먹고 있는데 과자 부스러기가 죄다 떨어져 있었거든요. 몇 주 동안 남편이 도맡아서 집안일 하기도 했고 오늘만큼은 제가 해야지 싶어서 움직였어요. 물론 움직이기 전에 남편에게 제대로 당부의 말을 해뒀죠. 이번엔 내가 해줄게. 그런데 당신 다음에도 이런 일 있으면 안 돼? 이럴 거면 다 해준다는 소리를 안 해야지. 집안일 분담해서 하고 싶으면 빨리빨리 말해. 부부싸움하게 만들지 말고. 제가 잔소리하니까 남편이 일이 궁시렁거리더라고요. 아, 집안일을 맨날 해야 돼? 어차피 먼지 쌓이는 건 나중에 하면 되지. 엄청 뭐라 하네. 나중에 내가 한다고 했잖아. 막내 아들같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남편에게 뭐라 하겠어요? 남편 귓볼 한 벌 잡아당기면서 아파든 말든 말은 그럴듯하게 잘한다고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밀린 설거지 빨래를 다 하고 청소도 다 해버렸죠. 뒤늦은 저녁을 차려서 먹는데 남편이 얌체같이 달려들어서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뭐 먹어? 라면 끓였어? 무슨 라면인데? 기가 막히게 끓였네. 한 입만 주라. 제가 밥그릇 내어주니까 남편이 한 젓가락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맛있었는지 갑자기 제 옆에 앉아서 남편이 제 밥까지 다 먹는 거 있죠? 전 얄미운 마음에 남편 이마를 팍 치면서 적당히 하라고 했어요. 남편이 그 나이 먹고 입 쫙 내밀면서 왜 그러냐 중얼거리길래 아들내미한테 하듯이 잔소리했죠. 와이프가 일하고 들어왔으면 밥이라도 해놔야지. 하루 종일 노는 사람이 뭐 하는 거야? 피곤하단 말도 다 거짓말이지? 피곤하던 사람 얼굴이 이래? 제가 포동포동하게 살이 오른 남편 볼살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남편이 하지 말라고 투덜거리길래 말을 말자고 했죠. 이제 설드나 싶었는데 남편이 잠시 미쳤던 것 같았어요. 제가 알던 남편으로 들어온 것 같아서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실망스러워한다고 뭐 남편이 어른스럽게 굴겠어요? 밥을 다 먹고 치운 다음에 남편을 불러서 규칙을 세워뒀죠. 앞으로 집안일 나눠서 하자. 당신이 처음엔 열심히 하더니
이제 버거워서 자꾸 미루는 것 같아. 월요일 청소는 내가 할 거니까 화요일 청소는 당신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하자. 어때? 제가 이러니까 남편이 좋다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뭐 회사 다닐 때는 돈 번다고 유세 같지 않은 유세로 집안일 육아는 설렁설렁했으니까요. 이 정도만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희 둘이 정한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키는 거예요. 이틀 뒤 주말이었어요. 남편이 청소하는 날이 왔는데도 손가락 까딱하지도 않았어요. 그것도 모자라 전과 다르게 장도 보러 안 가더라고요. 주말에 냉장고를 보곤 제가 먼저 선심 써서 좋게 말해봤어요. 당신 냉장고 확인해 봤어? 먹을 게 떨어져서 장 보러 가야 할 것 같은데? 같이 좀 나가자. 제가 지갑 챙기고 얼른 나와보라고 했는데 내내 아무 말도 없던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당신 혼자 가면 안 돼? 나 지금 배도 안 고프고 피곤한데. 어제 하루 종일 배달 음식 시켜 먹으니까 다음날이 돼도 배가 안 고프겠죠. 남편 꼴을 보니 살이 더 찐 것 같길래 제가 욱하고 말했어요. 진성아, 이제 배달 음식 금지야. 오늘부터 시켜 먹기만 해봐. 당신 배를 좀 봐봐. 고혈압도 있는 양반이 뭐하는 짓이야? 진지하게 듣긴커녕 남편이 배를 어루만지면서 허허 웃고 말더라고요. 설마 다음에도 시켜 먹을까 싶었는데 며칠 또 잠잠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오니 남편이 찜닭을 시켜 먹었나 봐요. 찜닭 흔적이 남아있는 배달 용기를 보고 배가 꼬르륵 했습니다. 또 저녁상을 안 차려놨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나 배고픈데 저녁 안 차려줄 거야? 찜닭 시켜 먹은 것 같은데 남겨놓은 거라도 줘. 그런데 남편이 순진한 얼굴로 눈만 끔뻑이면서 이러는 거예요. 어? 당신이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거 싫어하길래 아예 안 남겨놨는데? 당신은 집밥이 좋다며. 밥은 있으니까 바빠서 냉장고에 있는 반찬이랑 먹어. 남편이 가정주부가 된 후론 냉장고에 마른 반찬만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막 한 반찬이 좋고 고기 반찬이 좋은데 일부러 이러는 걸까요? 결국 참다 못해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남편을 혼냈죠. 이 세상에 배달 음식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나도 입 있어. 나도 맛있는 거 먹을 줄 안다고. 당신 입에 맛있는 건 내 입에도 맛있을 거란 생각 안 들어? 돈 많이 드니까 안 시켜 먹으려고 노력하는 거잖아. 당신 알면서 이러는 거지? 내가 일이 씩씩대니까 남편이 그제야 깨갱하더라고요. 표정은 주눅 들었으면서 제게 한 말 좀 들어보세요. 미안해, 여보. 내가 찜닭 시켜줄까? 자기 돈인 것처럼 시켜주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됐다고 윽박 지르고 또 라면 끓여 먹었어요. 저만 돈 벌고 있는 와중에 밥상 하나 제대로 못 받아 먹고 있으니 시어머니 생각이 절실하게 들더라고요. 어머님이랑 친하게 지내서 자주 전화하는 편이라 제가 전화로 하소연해버렸습니다. 어머님, 오늘 남편이 글쎄 자기가 가정주부 하겠다고 해서 사표 내는 거 허락했더니 집안일을 하나도 안 하는 거 있죠? 그이는 몰래 찜닭 시켜 먹어놓고 제 밥은 안 줘서 라면 먹고 있어요. 전 당연히 시어머니께서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어요. 제 예상대로 어머님이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바로 이러시더라고요. 뭐가 어쩌고 저째? 마누라 혼자 돈 벌게 하면서 밥도 안 차려줘? 에휴, 내가 걔를 그렇게 키운 적이 없는데 세상에 뭐 그런 게 다 있대? 시어머니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게 남편한테까지 들렸을까요? 남편이 제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제 말에 맞장구 쳐준 것도 모자라 남편을 그것이라고 칭하셨어요. 지금 당장 그것 바꾸라고 하셔서 남편에게 핸드폰을 쥐어준 거죠.
남편이 핸드폰을 귓가에 대자마자 시어머니께서 뭐라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한참 동안 잔소리를 듣던 남편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지금 온대. 반찬 싸들고 오신다는데? 이 말 들으니 아차 싶더라고요. 그대로 전화가 끊긴 바람에 어머니한테 다시 전화해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지금 안 오셔도 돼요. 힘드실 텐데 왜 오세요? 저는 그냥 어머님이 제 말 들어주신 것만으로 기분 풀렸어요. 남편도 반성하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안 그럴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기어코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리고 남편을 보자마자 등짝을 후려치시면서 호통치셨죠. 이것이 미쳤나? 왜 안 하던 짓거리를 해? 네 나이가 몇 살인지 알아? 그 나이 먹었으면 철 좀 들어야지. 왜 나이를 거꾸로 먹으려고 해? 아휴, 내가 너 때문에 복창이 터진다, 복창이 터져! 그리고 어머님이 집안꼴을 보더니 가정주부 하겠다는 놈이 가지가지 안다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제가 청소한다고 했는데도 맨날 집에만 있는 바깥 양반이 어지럽히고 치우지를 않으니 더러운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더러워진 곳을 지적하며 남편에게 이것저것 집안일을 가르쳐 주셨죠. 자, 여기는 먼지털이로 먼저 털어낸 다음에 걸레로 닦아내라. 그리고 창가는 신문지로 청소하면 금방 깨끗해지니까 그렇게 하고. 어머님이 가르쳐 주겠다고 한 거지만 사실 남편이 다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저도 옆에서 남편에게 한마디 했었죠. 당신 빨래할 때 세제 좀 적당히 넣어. 많이 넣으면 피부에 안 좋은 거 몰라? 세탁 끝나면 안에 곰팡이 생기니까 세탁기 문 활짝 열어놓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 저랑 시어머니께서 파이장을 끼고 남편이 하는 걸 보고 한마디씩 하는 상황이 된 건데요. 남편이 저랑 어머님 훈수를 듣고 앞으로 정신 차리고 잘하겠대요. 전 이 일로 사이다 먹은 것 같았고 남편이 드디어 철들여나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점점 선을 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저는 공부하던 재테크로 큰 돈을 벌게 됐거든요. 친정엄마도 저 따라서 공부하다 덕 좀 봤다며 고마워했는데요. 전 이 돈으로 건물 한 채 사려고 엄마랑 이곳저곳을 보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적당한 건물 한 채를 진짜로 사버리기도 했죠. 그때 친정엄마한테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엄마, 나는 회사 다니느라 바쁘니까 엄마가 관리해주라. 엄마 이름으로 건물 살 거니까 나중에 새들어 사는 사람이 생겨서 수입이 생기면 딱 반반하게. 엄마도 동의해서 엄마 명의로 된 제 건물이 생긴 건데요. 좋은 소식이 생겼으면 남편한테 말하는 게 옳은 수순이지만 남편이 그동안 한 짓이 있어서 말하기 싫었어요. 남편 놈이 지금까지 한 짓을 보니 재테크 공부하는 걸 엿듣고 나한테 거금이 생겼다고 오해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를 공주 대접해주며 잘해줬던 거고 자기가 잘못 들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집안일에 나 몰라라 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 남편을 혼쭐 내줘서 집안일을 이제 좀 하긴 하지만 얄미운 게 남아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부러 말 안 하고 남편을 한 방 먹일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남편 친구와 제 친구들이 있는 부부 동반 모임에서 몇 달 전부터 펜션 잡아서 놀러 가자는 말이 나와서 돈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그걸 드디어 이제 가게 된 거라서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어요. 시어머니가 남편 참교육해줬겠다. 오랫동안 질질 끌며 남편 미워할 것도 없었죠. 전 가벼운 마음으로 부부 동반 여행을 갔는데 처음엔 별탈 없었어요. 어릴 때처럼 다 같이 모여서 차 2대 가지고 이동하게 됐는데요. 웃고 떠들고 음악 듣고 오랜만에 휴가에 들떠있었습니다. 펜션에 도착해서 짐 풀고 관광지 한번 훑고 온 다음 저녁에 펜션에서 술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 친구 재춘 씨가 갑자기 엄청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니들도 내가 사고로 머리 다친 와이프 애지중지 돌보고 있던 거 기억하지? 얼마 전에 안사람이 저 세상 갔는데 처가 식구들이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겠대. 하늘나라로 간 아내가 준 선물인 것 같아. 너무 고맙더라. 그렇게 힘들게 살던 재춘 씨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니. 좋은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아 저도 눈물을 찔끔 흘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발생한 거예요. 친구들이 너무나도 슬픈 분위기에 화제를 돌리려고 했거든요. 이제 할 말이 없어져서 그런지 한 친구가 남편에게 이런 질문을 해버렸어요. 회사 그만두고 전업주부 됐다며? 왜 갑자기 그런 거야? 정년을 코앞에 두고 왜 그랬대?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어? 그런데 남편이 술에 취해서는 이렇게 대꾸해버렸어요. 나 괜히 회사 일찍 그만뒀나 봐. 몇 년이라도 더 해보고 정년퇴직할 걸 그랬어. 이제 내 시간이 하나도 없어. 내가 집안일 다 하고 안사람은 또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하루 종일 뭐라고. 와이프는 이제 내가 백수라고 집안일 하나도 안 하더라고. 왜 전업주부들이 집안일 분담 문제로 이혼하는지 알 것 같더라. 이제 나도 지쳤다.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남편이 도대체 왜 거짓말을 하고 울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얼척없는 짓거리라며 저를 망신 주는데 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바로 남편 말에 맞받아치기 시작했죠. 당신 갑자기 왜 그래? 왜 나를 집안일 하나도 안 하는 나쁜 여자 취급하는데? 당신이 진짜로 집안일을 잘하기라도 했어? 하루 종일 놀고 먹고 뒹굴거리느라 살만 뒤룩뒤룩 쪘잖아. 제가 흥분해서 따지고 드니까 애들이 말리는 거예요. 너무 열받게도 친구들이 이런 말들을 하고 있었어요. 아유, 그만해라.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술 먹고 저러겠어. 딱 봐도 제 말은 안 믿고 남편 말만 믿는 눈치였어요. 제가 계속해서 억울하다며 격분하니까 친구들이 술 취한 사람한테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술 깨면 이야기하라고 해서 기다렸죠. 분해서 잠도 오지 않았어요. 다음날 남편이 일어날 때까지 의자에 앉아 팔짱 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남편이 일어나서 라면 찾고 숙취해소제 찾고 있길래 친구들이 사놓은 숙취해소제 던지면서 말해버렸어요. 당신 우리 엄마랑 재테크 공부하는 거 오해하고 나한테 갑자기 거금 생긴 줄 알았지? 그래서 나한테 잘해준 거잖아. 나중에 오해한 거 알고 집안일 그딴 식으로 해놓은 거고. 당신 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우리 사이에 그렇게 계산적으로 굴래? 그런데 어제 남편이 저를 집안일 하나 안 하는 나쁜 여자 취급한 게 화가 나서 목소리가 커졌나 봐요. 제 목소리를 듣고 애들이 전부 다 깨어나서 무슨 일이냐고 그러는 거예요. 전 애들 앞에서 남편을 호되게 혼내기 시작했죠. 네가 속물처럼 아내 재산 탐내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애들 앞에서 날 나쁜 여자 취급해? 당신이랑 똑같이 회사 다닐 때도 내가 집안일 다 했어. 내가 집안일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그때 당신이 한 말 기억 안 나? 남편이 더 많이 벌어오니까 아내가 집안일 더 하는 게 당연한 거라며. 그때부터 당신 속물인 거 눈치챘어야 했는데 끝까지 좋게만 본 게 내가 징후스럽다. 그동안 쌓인 게 그야말로 폭발해버린 거예요. 남편한테 삿대질까지 하며 윽박지르니 남편이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다 남편도 얼굴이 붉어지고 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집안일 좀 안 할 수도 있고 술 먹고 애들 앞에서 마누라 욕 좀 할 수 있지.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감히 애들 앞에서 속물이란 말을 해? 너 내가 우습지? 돈도 쥐꼬리만큼 벌어오는 게 어디서 유세를 떨어? 전 그제야 경악하는 친구들 얼굴이 보이고 말았어요. 제 친구는 또 저런다며 이 말을 짓고 있어서 이성이 돌아온 거죠. 제가 친구들 앞에서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만하자고 하니까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왜? 또 말문이 막혀? 그럼 엄마 부를래? 당신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항상 우리 엄마 불렀잖아. 왜 오늘도 불러봐. 불러서 이르라고. 친구들이 하지 말라고 뜯어말리는데도 남편이 악을 질러서 제가 평온한 표정으로 말했죠. 당신이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나 재테크에서 수천만 원 벌었고
그 돈으로 건물 한 채도 샀어. 어때? 이제 애처가인 척 연기하면서 마누라한테 잘해주려고?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냐고 물어보길래 그냥 펜션을 나와버렸어요. 애들이 나와서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서 가지 말라고 붙잡았지만 다 뿌리쳤죠. 택시 불러서 그대로 친정집으로 가버렸는데요. 친정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남편이랑 있었던 일을 다 말했어요. 부모님이 그 말을 듣고 얼척없어 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이 저한테 전화를 하길래 무시했죠. 그런데 며칠 뒤에 친정엄마한테 전화한 거예요. 엄마가 전화를 받고 충격적인 말을 들었나 봐요. 청서방이 집으로 와보라던데? 네가 전화를 안 받아서 전달해달래. 무슨 사고를 친 것 같은데 한번 가봐야겠다. 친정 부모님도 남편을 못 믿겠나 봐요. 뭔 일이 있지 않더라도 사위한테 한마디 해야겠다고 하셔서 함께 저희 집으로 가보게 됐네요. 그런데 집에 가보니까 남편이 잔치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친정 부모님을 보고 주춤거리길래 제가 뭐 하는 짓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남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 줄 아시나요? 건물한테 계약한 날에 못했던 축하 파티인데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같이 올 줄 몰랐네. 이러면서 갑자기 국을 버리는 거 있죠? 멀쩡한 국을 왜 버리냐고 뭐라 하니까 남편이 이런 소리를 해댔어요. 아니,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은 다른 국 좋아하시잖아. 그거 해주려고 버리는 거야. 안 그래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남편이 횡설수설 헛소리를 해대면서 막 냉장고를 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국은 미리 해놓은 거 주면서 이러더라고요. 자기야, 당장 이것부터 먹어봐. 얼른! 바로 그때 남편 밥만 먹으면 배가 심하게 아프던 때가 떠올랐어요. 설마 하는 생각에 일단 국을 받아들면서 말했어요. 잔치인데 우리 부모님만 부르면 쓰겠어? 시부모님도 부르자. 오랜만에 다 같이 만나서 근황 이야기도 하고 치목 좀 다지게. 직접 만나서 건물 샀다는 말도 하고 싶다고 하니까 남편이 굳어버렸어요. 그대로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말해버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재테크로 대박이 나서 건물을 샀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밥을 거하게 차려놨더라고요. 저희끼리 잔치 열었으니까 얼른 오세요. 친정 부모님도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시부모님은 목소리가 확 밝아지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희소식이 다 있냐면서 빨리 가겠다고 하셨어요. 시댁이랑 우리 집이 가까워서 시부모님이 금방 오셨죠.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남편이 직접 한 음식이래요. 제 자리 내어주면서 남편이 해준 음식을 드렸는데요. 어머님이 진짜로 그 자리에 앉으니까 남편이 얼굴색이 새하얘지더라고요. 그대로 시어머니께서 남편 음식을 드시고 말았어요. 어머님이 남편이 준 음식을 싹 비우니까 목마리 온 강아지 마냥 안절부절 못하던 남편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이상한 맛 나지 않아? 이상한 느낌 안 들어? 맛이 이상한 음식인데 알고도 줬다는 식으로 말하길래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가족들한테 일부러 이상한 걸 줬다는 거야, 뭐야? 당신 여기에 뭔 짓 했어? 상한 거라도 줬냐고! 그런데 남편이 망설이다가 아니래요? 시어머니도 이상한 눈빛으로 남편을 쳐다보면서 말씀하셨어요. 맛이 이상하긴 하나도 안 이상하던데? 난 멀쩡하다. 얘가 맛있는 거 해줘놓고 갑자기 왜 그러니? 시어머니께서 괜찮다고 말해도 남편이 식은땀을 흘리는 거예요. 식사를 다 마치고 제가 차를 내와서 다 같이 마시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그동안 계속 어머님을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1시간 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이러시더라고요. 아유, 배가 왜 이러지?
갑자기 살살 내리더니 순식간에 확 아프네. 어머님이 예전에 저처럼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어머님은 저랑 다르게 소화기관이 튼튼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일인가 싶었죠. 바로 그때 시어머니께서 배를 부여잡고 쓰러지자 남편이 이랬습니다. 119 불러야 돼. 당신이 안 아픈 것 같아서 썩은 달걀을 조금 더 넣었는데 이럴 줄 몰랐어. 남편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구급차를 불렀어요. 제가 충격을 받고 왜 그랬냐 따지고 드니까 남편이 이런 말을 해댔어요. 당신이 재산 좀 생겼다 의스대니까 약이 올라서 그랬어. 당신이 안 그래도 자주 체하고 배 아파하니까 골탕 좀 먹이고 싶어서 썩은 달걀을 넣었는데 썩은 걸 많이 넣으면 냄새가 나니까 티나지 않게 양을 조절했거든. 그런데 오늘은 그 양 조절에 실패했나 봐. 남편이 고작 조금 더 넣을 거라고 말하면서 울어서 황당했어요. 몇십 년을 같이 살던 남편이 이런 짓을 저지르다니 충격에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죠. 뒤늦게 정신을 차렸을 땐 시어머니께서 구급차에 실려가고 있었어요.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는 게 남편이 통곡하면서 잘못했다고 소리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멍청한 짓을 했어요. 안 사람이 잔소리하고 얄미워서 장난 좀 친 건데 제가 실수한 거라고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까 가시면 안 돼요. 제가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한 거라고요. 남편이 울부짖는 소리가 집안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남편에게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죠. 뭐? 실수? 얄미워서 장난을 친 거라고? 당신 일부러 이런 거잖아. 골탕 먹이려는 게 아니라 고통을 주려고 그랬겠지? 당신은 울 자격 없어. 병원 가서 어머님 상태 확인하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둬. 어머님 돌아가시면 당신이 한 짓이니까 똑똑히 기억해두고 있으라고. 남편이 제 말을 듣고 아이처럼 울면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경찰한테 말하지 말아주라. 내가 이렇게 빌게. 우리 남 아니잖아. 가족이면서 이러기야? 실수로 이런 거니까 한 번만 봐줘. 남편이 용서를 비는데 듣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남편 무시하고 보호자 자격으로 구급차에 올라탔어요. 남편은 자가용 끌고 구급차를 따라오는 것 같았죠. 몇 분 뒤에 응급실에 도착했더니 남편이 차를 주차하고 뒤따라 내리는 게 보였거든요. 시어머니가 실려가자마자 의사가 다가와서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요. 다행히 위세척하면 되는 일이라고 하셔서 저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그 길로 어머님이 위세척을 하고 상태가 좋아지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새 얼굴이 헬쓱해졌는데 이걸 가만히 두면 되겠어요? 하마터면 큰일 날 일이었고 제가 당할 뻔한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께 남편을 신고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 이렇게 못 살겠어요. 어머님이 드신 그 국이 제가 먹을 국이었다고요. 그동안 남편이 해준 음식이 맛있어서 어머님한테 양보해드렸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사실 남편이 저만 오라고 했는데 친정어머님이랑 가니까 당황스러워했어요. 애써 만든 국을 저만 주고 전부 다 버려버렸고요. 모든 게 이상해 보였지만 남편이니까 믿었는데 너무 배신감 느껴지네요. 이런 이유로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고 싶다고 했는데요. 시어머니께서 고민하다가 이 말을 짚으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미워도 자기 와이프 음식에 썩은 음식을 넣고 있었다니. 우리 아들이 이런 짓을 몰래 저지르고 있을 줄 몰랐다. 그래, 네 말이 맞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한테 벌을 줘서 정신을 차리게 해야겠어. 물론 남편이 옆에서 대화를 다 엿듣고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나 이제 정신 차렸어.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야. 여보, 내가 실수라고 했잖아. 가족을 신고하는 게 어딨어, 어? 전 남편이 그러거나 말거나 바로 112에 전화해서 물어봤죠. 저희 남편이 한 짓을 쭉 늘어놓으면서 이런 걸로 벌을 받을 수 있냐고 했더니 경찰이 말해줬어요. 상한 걸 알고도 먹이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신체 기능에 훼손이 됐으면 상해죄에 해당되죠. 만약 사모님 말이 사실이라면 남편분이 소화기관에 피해를 입혔으니까 체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을 불러달라고 했어요. 몇 분 뒤에 실제로 남편 손에 수갑을 채울 수 있었죠. 남편이 이런 일로 체포될 줄 몰랐는지 경찰이 끌고 가려는 거 뿌리치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며 제 재산에 눈이 멀어 그랬다는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변해버렸냐 물어봤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재준이 있잖아. 그놈 와이프가 사고로 저 세상 가버렸는데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대. 그 돈으로 호화롭게 사는 거 보고 너무 부러워서 그만.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정이 떨어져서 막말로 맞받아쳤어요. 그냥 이혼하자.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 것 같다. 그동안 당신이 주기적으로 썩은 달걀 먹인 거지? 어쩐지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심해졌더라. 신체 검사 받아서 나한테 한 지까지 벌받게 할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시어머니한테도 남편 선처해주지 말라고 하니 어머님이 그러겠다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결국 남편이 경찰 손 뿌리치고 벌벌 떨며 제 바짓가랑이에 매달리더라고요. 경찰들도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했는지 무력을 사용해 남편을 억지로 끌고 갔어요. 남편은 이 일로 죄에 대한 형을 받았고 저는 바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요. 건물도 친정엄마 명의로 산 거라서 이전 남편과 재산 분할할 필요 없었어요. 재테크로 모은 돈 전부 다 제가 노리면서 이전 남편 돈을 뜯어낸 거죠. 거기에 위자료까지 받으니 금상첨화였어요. 이전 남편이랑 지내던 집도 제 집이라서 이전 남편을 쫓아낼 수 있었는데요. 전 이 일로 회사도 그만두고 편하게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이쯤에 자식들은 뒤늦게 이전 남편이 한 짓을 전해 듣고 분노하더라고요. 다 같이 이전 남편 집을 찾아가서는 막말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대충 어떤 말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자식들한테 전해 들었는지 첫째는 이렇게 말했대요. 어렸을 때도 집안일 하나도 안 도와주고 뒤에서 엄마 욕만 하더니 잘 됐네. 아버지는 언젠가 사고 크게 쳐서 우리 뒤통수 칠 줄 알았어. 앞으로 아버지 볼 일 없으니까 우리한테도 연락하지 마. 이전 남편이 첫째한테 왜 그러냐 겨우 썩은 달걀이었다고 하니까 둘째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겨우 썩은 달걀? 그럼 아버지가 우리 앞에서 썩은 달걀 먹어봐. 설마 우리한테도 썩은 거 먹인 거 아니야? 우리 키우기 힘들다고 맨날 투덜거렸었잖아. 셋째도 둘째가 하는 말에 동의하면서 이런 일침을 날렸다고 하죠. 아버지가 우리한테 잘해주고 가정적인 사람이었으면 엄마가 하는 말 안 믿었을 거야. 그게 사실인 걸 알았어도 한 번은 봐줬었겠지. 그런데 우리가 봐줄 마음조차 없는 건 아버지랑 좋은 기억이 없었던 거지 뭐. 아버진 평생 그거 생각하면서 반성할 필요가 있어. 자식들이 이전 남편에게 왜 그랬냐 따지고 들고 가르치려고 든 건 물론 다시는 이전 남편을 안 보겠다. 아버지 취급 안 하겠다. 손절을 선고한 건데요. 이전 남편이 실수라고 반성하겠다고 매달렸지만 자식들이 믿겠어요? 바로 등 돌리고 이전 남편 집을 나왔다고 해요. 자식들만 이전 남편과 연을 끄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시어머니께 전화가 와서 받아봤는데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얘야, 내 아들이랑 이혼한 마당에 전화해서 미안하다.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전화해봤어. 우리도 아들이 그럴 줄 몰라서 엄청 실망스러웠다. 자식을 그렇게 키워서 미안해. 앞으로 아들이 너한테 접근하지 못하게끔 지켜볼게.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전 남편이 무섭다는 말까지 하셨어요. 자기한테도 언젠가 그렇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숨 막히신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이전 남편이 해준 음식을 먹은 게 큰 트라우마로 남으신 것 같았어요. 이전 남편은 이런 이유로 아무도 반기는 사람이 없어진 건데요. 이전 남편 놈이 시부모님 곁으로 가더라도 사랑스러운 눈빛 대신 경계심 가득한 눈빛을 받게 될 거예요. 사실 시부모님이 이전 남편이 오면 반겨주지 않고 오히려 버리실지도 모르죠. 저라면 제 자식이 그렇게 하면 바로 손절하고 버릴 거니까요.
이전 남편도 이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는지 제게 편지를 보내며 사정했어요. 편지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여보, 내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다시 살림 합치면 안 될까?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당신이 마음 조금만 열고 날 용서해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 자식들이랑도 화해하고 싶고 부모님이랑도 전처럼 지내고 싶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라. 편지 답장 기다리고 있을게. 이외에도 잘못했다, 후회하고 있다. 구구절절한 말들이 적혀 있었지만 다 읽지도 않았어요. 마음에도 없는 말을 써놓은 편지니까 찢어서 버려버린 거죠. 편지 내용을 대충 보니 이전 남편이 고통으로 수하고 있었지만 반대로 전 행복했거든요. 재테크 공부를 잘 해놔서 마음만 먹으면 돈을 불릴 수도 있었으니까요. 제가 얼마나 돈을 잘 벌었으면 친정엄마가 거의 돈 버는 게 취미냐는 말을 하실 정도였죠. 그 정도로 전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투자해서 건물 한 채를 더 사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이 취미를 멍청하고 인성 더러운 이전 남편이랑 안 나누게 돼서 다행이네요.